안녕하세요. 의료정보통계학 수업 우리 사이 조초의 박주연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정보학 관련 논문으로 선정한 해당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논문 리뷰에서는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의의와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소개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S.B. Smashkar 외 10명의 저자들이 2018년 1월에 발표한 Watson for Oncology and Breast Cancer Treatment Recommendations, Agreement with an Expert Multidisciplinary Tumor Board입니다. 이 논문은 Annals of Oncology라는 저널에 기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은 2019년 기준으로 18.274라는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지속될 4차 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달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닥터 왓슨 기술이 암 치료, 특히 급변하고 있는 유방암 치료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연구했다는 점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정보통계학 수업을 통해 접했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해당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었기에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논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입니다. 현재 유방암을 치료하는 종양학자들은 방대하고 빠르게 확장되는 지식 베이스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예로 본 논문이 발표되기 약 3개월 전인 2017년 10월 기준 유방암을 치료하는 약 총 69개가 FDA에 승인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전자 및 임상 데이터베이스의 증가와 이를 활용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발전은 유방암 치료의 발달을 가속화하고 유방암 치료 지침의 변경 주기를 단축할 것입니다. 1000명이 넘는 종양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주일 중 약 4.6시간이 지식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데에 쓰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AI와 관련된 이전 연구로부터 파생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즉 CDSS는 임상의들이 앞서 말씀드렸듯 정보 개발로 인해 겪는 인지적 요구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의료 분야의 AI 시스템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저장 및 색인화한 후 계산적 추론 방식을 사용하여 특정 사례에 이를 적용하고 가설을 생성 및 평가하며 임상의가 고려할 평가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IBM의 Watson for Oncology, 약어로 WFO는 문헌, 프로토콜, 환자 차트를 읽는 방식으로 지식의 상당 부분을 습득할 수 있고 또한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테스트 사례와 전문가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본 연구는 따라서 AICDSS, 좁게는 WFO의 효과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자 WFO 그리고 The Manipur Multidisciplinary Tumor Board, 즉 MMDT라고 불리는 인도의 주요 종합암센터의 다학제 종양위원회가 다수의 유방암 환자에게 제시하는 치료 간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연구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장소는 인도의 벵갈로어에 위치한 Manipur Comprehensive Cancer Center이었으며 연구 대상은 연구 기간이었던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해당 센터에 입원한 638명의 모든 여성 유방암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AI 시스템인 WFO와 15명으로 이루어진 다학제 종양위원회가 각각 치료 권고안을 내었고 이 둘의 일치 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의 특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유관, 소엽, 화생, 그리고 혼합형 유방암 환자들을 포함하였으며 전신 치료 경험이 없거나 전신 치료 혹은 외과적 치료 이후에도 재발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콜로이드, 샘남성, 세관성, 분비성 유방암 환자인 경우 연구 당시 WFO가 해당 종양 유형에 대한 치료 권고를 제공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전신 치료 이후에도 전이성 암이 진행 상태일 경우에도 또한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연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WFO가 준비되는 과정과 자신의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WFO는 300권이 넘는 의학 저널과 교과서, MSK 캔서 센터의 치료 가이드라인 등의 문헌들과 같이 수집, 분류 및 구조화된 지식들을 사용하여 종양학자들이 유방암 치료 방법을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WFO는 또한 환자 특성과 동반 질환, 기능 상태, 종양 특성 및 단계, 영상과 기타 실험 소견을 포함한 550건이 넘는 유방암 케이스 데이터를 색인화합니다. WFO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트레이닝을 거치는데, 첫째는 유방암의 훈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증거에 기반된 치료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이후 WFO의 권고안이 MSK 전문가들에 의하여 검토 및 채점되고, 이 피드백이 시스템에 추가되어 WFO의 분석 과정을 발전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훈련 과정을 거친 WFO의 치료 권고안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초록색은 유력한 근거가 있는 추천 방법, 노란색은 종양학자가 임상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고려 방법, 그리고 빨간색은 사용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금기사항 혹은 강력한 근거가 있는 비추천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경우 또한 위원회가 제시한 방법이 WFO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분석 불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자세한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학제종양위원회 MMDT는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모든 케이스들을 당시에 검토하였고 치료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치료 방법들을 T1MMDT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메네포어 임상 기록에서 환자들의 데이터가 추출되었고 2명의 시니어 종양학 펠로우가 이를 WFO에 수동으로 입력하였습니다. WFO는 MMDT의 치료 대안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로 2016년 당시의 임상 정보를 활용하여 같은 케이스들을 분석하고 권고안을 앞서 말씀드렸듯 4가지로 분류하여 나타냅니다. 이 방법들을 T2WFO로 지칭합니다. 일치성은 위원회의 치료 권고안이 WFO의 제안 방법들 중 어느 카테고리에 분류되는지를 바탕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치료 방법이 WFO의 초록 혹은 노란색 카테고리에 해당될 경우 concordant, 즉 일치한다고 정의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일치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례들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 시점이 많게는 3년 정도 WFO의 결정보다 앞섰기 때문에 불일치한 케이스들의 경우 MMDT의 두 번째 분석을 통해 해당 권고안들이 여러 의료 발전과 새로운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냈습니다. 이 두 번째 분석 또한 블라인드였고 위원회가 concordance data, WFO의 권고안, 이전에 리뷰했던 케이스들이라는 점, 이 케이스들이 WFO와의 일치성 평가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례인 점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과 작업 양상 1차 분석에서 일치했던 사례들은 위원회에게 다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쓰인 통계 분석은 Logistic Regression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란 예측 분석을 위한 회귀 분석 중 특히 종족 변수가 이분형일 때 수행할 수 있는 회귀 분석 기법의 한 종류로 하나의 종속 이진 변수와 하나 이상의 숫자형, 명목형, 순서형의 독립 변수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 회귀 함수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기법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장점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가 비선형 관계로 식별되기 때문에 정규 분포의 가정이 독립 변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목형, 연속형, 순서형을 비롯한 다양한 독립 변수에 다양한 자료 유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에는 각 요인에 대한 여러 분석값이 포함되고 이러한 분석값은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한계도 존재하는데요. 로지스틱 회귀는 종족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최적화된 회귀 방정식을 찾기 위한 계산을 반복하기 때문에 계산 프로세스를 추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개의 독립변수를 분석하는 단변수 분석,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분석하는 다변수 분석, 한 개의 종족 변수를 분석하는 단변량 분석, 여러 개의 종족 변수를 분석하는 다변량 분석이 그것입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테이블 1은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던 유방암 케이스들의 특성들을 나타냅니다. 우선 앞서 연구 대상에 대해 언급했었듯 전체 사례의 수는 638건이었고 모두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환자들의 나이는 평균과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으로 나타내었고 평균값은 52세였습니다. 암의 기수는 해당하는 환자의 수와 그 수가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percentage를 괄호 안에 표현하였습니다. Non-metastatic, 즉 1기부터 3기까지의 환자들은 전체 환자들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receptor status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ceptor status란 유방암 세포의 수용체의 존재 여부 및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정 호르몬이 유방암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면 암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렇기에 receptor status를 아는 것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hormone receptor positive는 암세포가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의 수용체 혹은 두 타입 모두를 가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는 유방세포의 바깥쪽에 위치한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이며 HER2 positive는 암세포가 정상치보다 높은 HER2 수치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 암은 다른 유방암들과 비교했을 때 성장과 전이가 빠르지만 HER2 단백질을 타겟하는 약을 통한 치료 방법에 반응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트리플 네거티브는 HER2 프로틴,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리셉터이 모두 네거티브함을 의미하며 이 경우 HER2 단백질을 타겟하는 약은 치료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본 연구 대상 중 HR 포지티브 케이스는 전체의 41%, HER2 포지티브는 29%, 그리고 트리플 네거티브는 30%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2는 1차 분석 그리고 2차 분석 때 MMDT와 WFO의 권고안을 비교했을 때 일치한 케이스의 수와 불일치한 케이스의 수를 나타냅니다. MMDT의 1차 분석과 WFO의 분석을 비교했을 때 일치도는 73%였습니다. 남은 27%의 불일치 케이스 175건의 사례들이 2016년 MMDT에 의해 재검토된 결과 MMDT의 2차 분석 결과와 WFO와의 분석 결과의 일치도가 93%로 증가하였습니다. MMDT의 재검토에 관한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분석 불가 카테고리에 해당되었던 38건의 사례 중 27건, 즉 71%가 바뀌어서 고려 방법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비추천 방법에 해당되었던 137건의 사례 중 101건, 즉 74%가 바뀌어서 추천 방법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어 총 175건의 불일치 사례 중 73%가 일치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차 분석에서 불일치에 해당되었다가 2차 분석에서 바뀐 경우 중 분석 불가 카테고리에 해당되었던 사례들은 모두 고려 방법으로 비추천 방법이었던 사례들은 추천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치료법 일치율을 암의 기수와 receptor status에 따라 분석하는 subgroup analysis를 시행하였습니다. Figure 1은 WFO와 MMDT의 일치율을 암의 기수별로 나눠서 나타낸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일치율은 기수에 따라 달랐고 1기와 4기가 2, 3기와 비교했을 때 낮은 일치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치료법 일치율을 receptor status에 따라 나타낸 결과입니다. 각 그룹의 일치율이 92%부터 95%까지 아주 좁은 레인지를 보이므로 receptor status는 일치율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Figure 2는 치료법 일치율이 암 기수와 receptor status 둘 다에 의해 분석된 결과입니다. HR positive or triple negative metastatic 암은
non-metastatic 그리고 HER2 positive 암과 비교했을 때 일치율이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3는 WFO와 MMDT 사이의 일치율과 환자의 나이, 암의 기수, receptor status, 그리고 stage by receptor status과 같은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와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는 표입니다. 여기서 odds ratio란 교차비를 의미하며 이는 한 그룹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확률을 다른 그룹에서 발생할 확률과 비교한 값입니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해당 그룹에서 일치가 발생할 확률을 reference 그룹에서 일치가 발생할 확률과 비교한 값이 됩니다. 또 odds ratio D 괄호 안에 있는 CI는 confidence interval을 의미하며 이는 모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구하였을 때 이를 중심으로 좌우의 모평균이 포함될 만한 구간을 뜻합니다. 신뢰도가 95%라는 것은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95%인 것을 뜻하며 이 경우 모평균은 표본 평균의 좌우로 표본 표준 편차의 1.96배 이내에 있게 됩니다. odds ratio로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신뢰 구간 안에 1의 존재를 따지는 것인데 본 연구에 빗대어 생각하면 reference 그룹과 비교했을 때 특정 그룹의 odds ratio가 1보다 클 경우 일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고 1일 경우 일치할 확률이 같고 1보다 작을 경우 일치할 확률이 유의하게 더 낮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45세 미만인 그룹을 기준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진행한 결과 55세에서 64세인 그룹을 제외하면 나이가 높아질수록 일치율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관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환자의 일치율이 확연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암의 기수에 따라 1기를 기준으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 2, 3, 4기 모두 일치할 확률이 1기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receptor status 단변수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 각 receptor status 그룹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receptor status와 암의 기수를 합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 4기 트리플 네거티브 유방암 케이스만 일치할 확률이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고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논문의 의의입니다. 이 논문은 WFO의 유방암 치료법 권고가 인도의 암 전문가 위원회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ICDSS가 트레이닝을 받았던 나라와 다른 곳에서 다른 전문가들 그리고 케이스들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 1차 MMDT 분석과 2차 MMDT 분석을 WFO와 비교했을 때 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전문가위원회와 WFO 간의 일치율은 양측이 같은 시점에 케이스들을 평가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3년 동안 유방암 치료가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MMDT의 재검토 이후에도 전체 케이스들 중 7%는 불일치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 중 23%의 케이스는 인도에서 쓰이는 치료법들이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이수한 WFO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이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승인된 치료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가능한 요인들로는 동반질환, 환자의 선호도,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수준 등 환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치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연구의 강점은 다수의 케이스를 포함하며 WFO의 제안을 6명으로 구성된 다학제위원회와 비교했다는 점과 양측 모두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결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제거, 또 MMDT의 첫 번째 평가와 WFO의 평가 간의 시간차가 불일치한 케이스들의 재검토를 통해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또한 몇 가지 약점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째는 관찰 연구의 특성상 통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얻은 연구 결과가 아직 측정되지 않은 요인에 영향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WFO의 작동을 위해 차트를 검토하고 WFO의 케이스를 입력하는 등의 과정들의 질과 재현성이 연구 전 정식으로 시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WFO의 치료 제한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연구 결과 WFO와 MMDT 간의 전반적인 컨코런스가 높았으므로 해당 과정들이 잘 수행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강점에서 언급했었던 MMDT와 WFO의 평가 간의 시간차는 불일치했던 사례들의 재검토를 통해 오직 부분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입니다. 일치했던 463건의 케이스들도 재검토를 했을 때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서 AI CDSS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많이 드러났습니다. 본 연구는 AI 기반 자문 시스템이 특히 전문 자원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에서의 유방암 치료에 폭넓은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WFO가 암 치료에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MMDT와 WFO가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 WFO가 제안한 방법이 종양학자가 고려했지만 거부한 방법인 것보다는 아예 고려하지 못했던 것을 뜻할 수도 있기에 WFO의 예상치 못한 권고는 임상의가 자신의 증거를 검토하고 WFO의 평가에 기초하여 이를 재고하도록 자극할 수 있을 것이며 최종 치료 결정이 바뀌진 않을 수도 있지만 임상의의 학습은 촉진될 것이라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DSS는 또한 치료의 표준화가 보장되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 개인의 선호도나 인지적인 편견이 개인의 결정을 지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료의 질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